안녕하세요. 저는 금광교회 고등부 비전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강일진 목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선생님이라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비전 나눔은 말 그대로 2021년 고등부에 속한 아이들과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교역자가 함께 꿈꾸고 함께 이뤄가고 싶은 내용입니다.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사역의 모습을 설명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함께 발맞춰 가야 하는 가이드라인이오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고등부를 처음 담당하고 나서 부푼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기에 수련회와 또 선교를 통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지라 특별히 수련회와 선교를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수련회와 선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수련회와 선교가 주는 영향력과 무게를 알고 있었기에 좌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선교와 수련회를 통해서만 일하는 그런 한계를 가진 하나님이더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수련회에만, 선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기존의 고등부의 사역과 구조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았던 하나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호모 사피엔스 학교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표지에 약간 진화론적인 그림이 있어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책은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저자는 한국 공교육의 문제 제기를 하며 책을 시작합니다. 프롤로그에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동감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간단하게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의 공교육은 표준화된 국가 교육 과정이 모든 학교의 수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의 중심, 내용 전달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공부를 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획일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한 삶의 환경과 관계와 여건들이 다른 아이들을 표준화된 교육과정 안에서 동일한 속도로 가르치고 배우도록 강제하고 있는 체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며 저희 고등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교육 역시 획일화된 교육과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등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기는 정말 아프지만 우리의 민낯을 아주 객관적이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비전 나눔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새로운 기준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민낯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일학교는 1년에 정해진 구조 안에서 이전에 했던 사역들을 기준으로 가장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일학교 사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획일적으로 그리고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데에 문제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온 아이들은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지만 획일화되어 마치 모든 것들을 다 마스터한 것 같은 교만함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전도가 되어 중간에 들어온 아이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훈련은 늘 받았던 소수의 아이들의 장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훈련을 통해 정말 은혜가 되고 변화가 있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훈련받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오자면 그래서 저자는 개별화되고 개인화된 학습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함을 제시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역의 핵심은 한 영혼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따라오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자라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선생님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던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 마음까지도 울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한 영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선생님에게 배정된 아이들을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아이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과 교육자에 의해서 아이들이 배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어려웠던 점은 그 선생님과 잘 맞고 잘 따르는 아이들은 고등반에서 활동을 잘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아이들은 그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기에 참 많은 헌신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한 영혼의 맞춤형으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입니다. 고등부가 정해놓은 세팅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집중하여 그 아이에게 맞는 고등부를 세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속도에 맞는 구조로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아직은 우리 한국 교회 체제 안에 이상적인 구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를 위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도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꿈꾸며 하나씩 실행해 가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격려와 기도, 그리고 선생님들의 헌신과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큰 틀 안에서 올해 고등부가 시도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만남과 교제를 위해 샘터, 즉 반 개념을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명의 선생님이 배정된 아이들을 1년 동안 담당을 했다면 올해는 각 학년의 다양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함께 케어하는, 함께 양육하는, 함께 교육하는 형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처음이라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은 예상하고 있지만요.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학년에서 먼저 이 구조를 시행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요지는 각 아이들에게 맞는 필요한 선생님이 있지만 만약에 그 반 선생님이 아니라면 지금까지는 교제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주면서 그 아이를 정확하게 또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잘 맞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있다면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의 꿈이 간호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저희 부서에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간호사 선생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만남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담당 선생님이 없는 아이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년에서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아이들을 분배하여 연락하며 교제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상담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소통하고 있는 선생님들 혹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신앙 성장 도구의 활용입니다. 아이들을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그 아이의 신앙 상태와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파악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준비입니다. 선생님들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소통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적합한 신앙 성장 도구를 제시해 주시고 함께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도움 자료는 제가 정리를 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더 추가되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백업하기 위해 올해는 학년 마을로 모든 사역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즉 학년별로 사역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등부라는 공동체 안에서 학년별로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학년은 고등부 적응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고등부 전체에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였기 때문에 적응이라는 목표에 근접하지 못했던 경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학년별로 각 학년의 목표에 따라 학년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신 고등부 전체를 묶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도부 주관으로 주기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운영할 때의 유연함과 속도를 위해서입니다.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 속에서 큰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의 공동체가 유연함과 속도를 내는 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학년의 마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요, 청년 선생님들을 학년으로 배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는 고등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각 학년 마을 주임 선생님들이시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 안에서 고등부가 한 해 동안 진행할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계획을 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학기별로 시즌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의 생활 주기에 맞춰서 방학, 개학,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뼈대 기준을 잡고요. 그 앞뒤 시간을 시즌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즌 1입니다. 시즌 1의 목적은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연락과 만남을 통해 친해지는 일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3월 달에 개학을 하기 전에 겨울 수련회를 2월 4주차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면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시즌2가 시작이 됩니다. 시즌2에는 실질적인 교제와 훈련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들의 신앙적 수준에 따라 훈련이 필요하다면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대략 7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고민해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주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맞춰서 만약에 아이가 목요일 저녁 10시가 좋다, 그러면 10시에 줌에서 혹은 맥도날드에서 만나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꼭 성경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만나서 공부를 해주셔도 되고요, 책 읽기를 해도 되고, 함께 영화를 보며 교제를 하셔도 되되, 단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7주의 시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훈련과 콘텐츠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리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에는 아이들은 보다 학업에 더 집중을 하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시즌2에서 아이들과 나눴던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즌3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학년별로 선생님들과 대화를 통해 이 아이에게 더 적합한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혹시 그 친구와 다른 컨텐츠로 진행을 하셔도 되니까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또 기존에 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서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즌3와 기말고사까지가
한 학기, 1학기의 로드맵입니다. 아마 처음 시도하는 방법이라 아직은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아이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열정과 간절함이 생기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로드맵 안에서 예배는 지금처럼 투트랙으로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하되 온라인에서는 줌을 활용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교육의 큰 뼈대는 주일학교 전체에서 진행 중인 큐티로 진행 예정입니다. 큐티가 뼈대에 이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아이들에게 권면을 하시되 큐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큐티가 어려운 아이들과는 아까 말했던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통을 위해 고등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요. 다양한 소식들은 카카오톡 고등부 채널을 통해 업로드하고 전달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등부 비전마을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로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드리는 권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요, 아이와 어른의 중간 지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요,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생기고요,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너무 과도한 관심과 간섭보다는 골방에서의 기도와 적극적인 격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놔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통해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고등부 시절에 자신만의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